결국에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독재 군부 정권의 후예라고 막 얘기되던 그 노태우 후보가 86.6%를 받고 당선됩니다. 엄청나게 적게 받은 거야 이거.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대한민국에서 두 분 다 대통령 하셨던 분들이죠. 김대중, 김영삼. 이분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정치를 했었느냐. 이 양반들도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 젊을 때 얘기 좀 오늘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끝부분에서 뭐 설명했어? 1967년 2월에 야당이 또 통합을 해서 신민당 만들었다. 야당들이 지그들이 이제 또 합쳐졌다가 갈라졌다가 또 욕심 더럽게 많은데 어찌되었든 또 박정희 정부 견제해야 된다면서 또 합쳐가지고 신민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당에서 이제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인물들이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자, 우선 YS, DJ 이거는 아세요? 지금 20대 분들 김대중 전 대통령을 DJ라고 불러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YS라고 하고 그래서 DJ랑 YS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저도 그게 입에 더 붙어가지고. 원래 YS가 1951년에 장택상 그 아세요? 야인시대 보면은 조병옥 박사랑 같이 고위급 그 경찰 간부하던 분이 있잖아. 장택상 그 콧수염 이렇게 나신 분 기억나시죠? 그분이야. 이승만 정부 때 국무총리였어요. 장택상 선생께서. YS가 이 장택상 국무총리의 비서관을 했었어요. 1951년에. 그때 YS 나이가 23살이었어. 23살에 장택상 국무총리 비서관을 했었어요. YS가 29년생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뭐 27년생이다 28년생이다 말들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호적상 여러 그 집안마다의 이유 때문에 나이를 좀 바꾸는 게 좀 있었어. 오히려 나이를 많은 것처럼 표현하고. 그래서 이게 잘못 알려진 건데 YS가 29년생이에요. 요새는 이제 분명한 게 나왔어. 자, 그러다가 1954년에 한국 나이 26살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됩니다. 유명하죠? YS가 대한민국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다. 한국 나이 26살에 1954년에 당시 이제 자유당이 설치고 다닐 때죠. 이승만 정부 때. 그때 이제 최연소 국회의원이 돼요. 처음에 자유당 국회의원이었어요. YS가. 근데 이제 이승만 정부가 나중 가서 아까 말한 4.4.5입. 저번 시간에 말한 4.4.5입. 초대 대통령만 2번만 나가는 거 제한 없다. 대통령 2번까지 나가는 거 초대 대통령만 없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 이제 4.4.5입 개헌할 때 3선까지 나갈 수 있다는 그 개헌할 때 그때 YS가 당을 옮겨요. 민주당으로. 자유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옮겨. 요건 아니다 해서. 자,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이제 1963년도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아직 대통령 선거 안 했을 때니까 박정희 의장이 민정 이양을 좀 미뤄야 될 것 같다. 군정을 더 연장하겠다. 본인의 이제 그 국가재건최고회의 요걸 더 연장하겠다고 하니까 YS가 이제 반대 시위를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 그래서 20일 동안 이제 갇혀 있다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민정당이라는 당의 대변인 하다가 그 당 이름 외우지 마세요. 그냥 당이 여러 개였잖아. 저번 시간에 말했죠. 당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갈라졌다가 또 합쳤다가 또 갈라졌다가 계속 막 그랬잖아. 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그래서 민정당이라는 당의 대변인 하다가 나중 가서 이제 또 민중당 아까 말했던 그 야권 통합했다는 그리고 또 갈라지죠. 그 다음에 나중 가서 또 합친 신민당 이제 67년에 생겼다는 그 신민당의 창당에도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DJ. 자, YS 옆에 있는 DJ도 YS랑 똑같아. 비슷해요. 민주당을 거쳐서 민중당 그리고 신민당에 속하게 된 사람입니다. DJ가 유명한 게 있죠. 최초의 필리버스터. 1964년에 아직 그 신민당 생기기 전이야. 민주당 출신일 때 대한민국 최초의 필리버스터라는 걸 했었어요.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기는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법에 적혀 있는 걸 다 하지는 않았던 시절인데도 이거 법에 적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신청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셨었어. 이때 얼굴을 좀 많이 알렸지. 자, 그러다가 1967년 대선 때 신민당 후보로 윤보선 후보 나왔는데 10%가 넘는 차이로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이 1967년 다음 대선 7대 대통령 선거가 DJ가 나오는 선거입니다. 40대 기술원. 40대가 이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나이 먹은 양반들이 계속해서 나라꼴 개판 만들기 때문에 이제 40대가 국가의 미래고 젊은 층한테 표를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971년도에 대선에 출마합니다. 이때 신민당이 계속 이어졌어요. 신민당이. 이때 신민당이라는 당 안에 당내 경선 그 신민당이라는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한 명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YS랑 경쟁을 해요. 여기서 이제 DJ가 이겨. YS가 져요. 그래가지고 이 DJ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신민당 후보로서 김대중 후보 대 현직 대통령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이제 대통령 그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근데 이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53.19인데 DJ가 45.2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 후보가 이긴 거 아니냐? 90만 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윤보선 후보를 상대로 110만 표 이상의 그 표 차이를 냈었는데 줄어드는 거예요. 표 차이가. 그리고 가면 갈수록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다가 군인들 동원하고 시골 사람들한테 고무신이라든가 막걸리 사주고 이런 거를 했는데도 DJ랑 표 차이가 이렇게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지.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앙정보부 옛날에 이제 그 국정원이죠. 중앙정보부를 동원해서 여론 선동하고 고무신이랑 막걸리도 사주고 군인들 현직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박정희만 뽑게끔 하고 대놓고 그랬어 그때는. 이런 거를 했는데도 DJ랑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표 차이는 정말 얼마 안 나는 거다 이거. 그걸 박정희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선거 결과를 보면은 실제 전체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게 1192만 3218표였는데 표 차이가 이렇게 난 거야. 100만 표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박정희 정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1년 뒤에 1년 만에 유신헌법을 선포합니다. 유신헌법이 뭐야? 천년만년이 이제 대통령을 이제 하겠다 이겁니다.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에서 이제 대의원들 뽑아놓고 이 사람들 전부 다 박정희 정부에서 다 꽂은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이제 이 대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이거야. 그렇게 뽑아야 이제 체육관 선거를 시작합니다. 이 장충체육관에서 했다고 해서 체육관 선거라고 해요. 자, 이때 DJ 김대중 씨라고 할게요. 이때는 김대중 씨가 당시에 일본에 건너갑니다. 일단 한국에서 계속 자빠져 있으면은 될 게 뻔하거든요. 박정희 정부가 이제 유신헌법까지 얘기했는데 잡아들여서 죽이면 끝이지 뭐. 그렇지 않아. 일본으로 일단은 도망을 갑니다. 일단 넘어가서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은 잘못됐다라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 정부가 73년도에 김대중 씨를 납치합니다. 일본에서 납치를 해. 이때 일본 정부도 난리도 아니었어. 한국 쟤네 박정희 정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사람 납치해갔다. 장난하냐고 막. 일본 정부도 펄펄 뛰었었는데 저때 납치를 한 거야. 이때 태평양 바다에 배 타고 가가지고 빠뜨려 죽이려 그랬어요. 상어밥 만들어서. 근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이제 낌새를 차린 미국 CIA가 너 김대중 씨 건들면은 니네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우리 미국 정부. 미국이 난리를 쳐요. 그래서 DJ가 살아남습니다. 이게 납치 이후에 다시 이제 지금 상처도 많죠. 막 이런데 몸에도 상처 많았었어. 납치 이후에 이제 다시 간신히 목숨을 구해가지고 전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당시 미국의 입장이 뭐냐? DJ를 지지했다기보다도 요거는 좀 이렇게 봐야 돼. 미국 입장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이 미국 말을 잘 안 들어요. 나중에 박정희라는 인물도 결국에는 민주화 열풍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몇몇 인물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DJ라는 인물을 살려둬야 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DJ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살아서. 그리고 나서 계속 유신헌법이 잘못됐다는 활동을 한국에서 또 해요. 계속해. DJ도 미국이 본인을 살려줬다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해도 박정희 정부가 함부로 나를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들어와서까지도 계속해서 유신헌법 반대 이런 활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신헌법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임기가 일단 6년으로 늘어납니다.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나.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아까 체육관 보셨죠? 체육관. 전체 국회의원 의석 중에 3분의 1은 체육관에서 뽑습니다. 3분의 2만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저 유신헌법 이후에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2 중에서 약간만 박정희 정부의 민주공화당이 차지해도 체육관 선거에서 3분의 1을 그냥 땜빵할 수 있는 겁니다. 요런 상황이 있었어요. DJ와 YS 이 두 인물은 비슷한 인생을 살았어. 고문도 당했고 잡혀있기도 했고 가택연금 당하기도 했고 정치활동 못하게끔 막 그 규제도 당하고 민주화운동 박정희 정권부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두 인물이었어요. 나이가 젊기도 했고 40대 기수. 물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본인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인물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본인들의 목숨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건 사실이죠.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신헌법이 이제 생긴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누구한테? 김재규 중정부장한테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사망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이죠. 11.6 사건 사태라고도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약 2달 뒤에 전두환 씨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새로운 군부, 옛날에 이제 박정희 정부도 군부 세력이니까 얘네들은 새로운 군부다 해서 신군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군부가 새로운 헌법을 발표하고 헌법이 바뀌면은 새로운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제5공화국이 시작돼요. 유신헌법까지는 제4공화국이었는데 이 전두환 쿠데타 이후에 신군부부터는 제5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정당들이 설립돼요. 여러 정당들이 설립됩니다. 굉장히 민주적이었을까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은 1981년 1월부터 전두환 씨가 이제 정권 잡았을 때부터 여러 정당들이 설립됐는데 YSDJ 김영삼 김대중 씨는 뭐 하고 있었느냐? 정치 활동을 못 했어요. 달리 말하면 뭐야? 이 여러 정당들은 전부 다 관제 정당. 뽀대? 뽀대 정당? 그냥 있으나마나한 전두환 정권의 입맛에 맞춰주는 그런 정당들인데 이름만 다른 여러 개가 생긴 거예요. 예, 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전두환 정권이 전두환 씨가 뭘 하냐면은 1980년 10월 29일에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만들어. 이게 뭐냐? 정치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지 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계속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런 책임 있는 정치꾼들은 정치를 못해야 된다. 언제까지? 88년 6월 30일까지. 일단 정치하지 마라 이거야. 88년 6월 30일까지. 이거 어기면 뭐 처벌을 한다 이건데 뭐 처벌이냐 뭐냐를 떠나서 그냥 전두환 씨가 본인이 이제 정권 잡고 헤쳐먹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YS는 강제로 정계 은퇴를 당하고 DJ는 사형을 당하기 직전이었어요. 5.18 광주 민주화항쟁 때 김대중 씨가 북한 간첩 세력을 불러와서 저민주화 운동이라는 거를 일으킨 거다.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 이거야. 그때는 광주 사태라고 했어. 내라는 뭐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김대중 씨를 사형시키려고 그랬어요. 전두환 정권이. 그러자마자 유럽이랑 미국에서 또 난리를 쳐. 적당히 해라. 엄한 사람 잡아가지고 잡아 죽이지 말고 적당히 해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이거 죽이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DJ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가요. 미국 가서 그냥 조용히 살아라 이거예요. 미국에서 떠들어봤자 한국의 방송사들을 전부 다 전두환 정권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에서 DJ가 떠드는 얘기가 국내로 못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미국 가서 떠들든 말든 알아서 해라 이거죠 지금 전두환 씨는. 그리고 JP 김종필 씨라고 하죠. 그 박정희 정부의 2인자로 불리던 JP 김종필 씨. 이 양반은 권력형 부정축제자다. 박정희 정권 때 부정축제를 했다. 권력을 쥐고서 헤쳐먹고 뒤에서 돈 벌고 그래서 강제로 정계 은퇴시키고 미국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또 보내요. 이 양반도 미국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 그래서 자, 근데 뜬금포로 전두환 정권이 1983년 1월에 국정연설을 해요. 전두환 정부가 정치활동 금지를 해제할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 해제를 검토하겠다. 갑자기 얘기를 해. 그래서 83년 2월 말부터 정치활동 금지를 해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를 83년부터 풀어주기 시작했을까? 전두환 정부가 자기한테 토다는 사람들을 해제해줘서 좋을 게 없을 텐데 왜 해제해줬을까요? 알아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에 이제 방문을 하려고 그랬어.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미국도 가오가 있지. 미국 대통령이 너처럼 대놓고 독재하는 그런 애들 만나러 간다는 게 좀 그렇다. 우리 미국이 니네의 독재가 점점 없어지게 만든 것처럼 모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미국이 독재 정권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건배하고 뭐 저짓거리 했다고 하면 미국 정부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정치인들 야당 사람들 정치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지금 그러는데 풀어라 그거. 그런 신용이라도 좀 해라 이러면서 미국이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다면서 풀어준 게 있어 저게.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자신감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1980년대는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한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많은 당시의 기성세대들, 밥벌이를 해야 되고 이제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부모네들 입장에서는 전두환 정부 때 경제가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먹고 살만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편안함을 느꼈던 시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싫어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점점 생기고 있었고, 동시에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독재를 유지하면 전두환은 독재 정권이다라고 점점 국민들이 더 난리칠 거 아니야. 자기들 자신감은 생기면서 동시에 독재를 안 하는 척하면서 슬슬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타이밍으로 아주
아주 그 스무스하게 그런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리고 86년도 대한민국에서 아시안게임 열려죠. 88올림픽 요런 거를 대비해서도 대외적인 대한민국의 이미지, 한국이란 국가의 이미지가 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저런 걸 풀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985년부터 DJ랑 YS가 다시 정치활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YS와 DJ가 다시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서 만나서 민주화 추진협의회, 줄여서 민추협의라고 해요. 요거를 결성합니다. 자기들이 일단은 DJ와 YS가 전두환 정권이 선빵을 날리려고 그러잖아. 우리 전두환 정부는 계속해서 뭐 독재를 하는 정권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걸 한다 하면서 민주화를 지가 독재를 시작했지만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민주화도 내가 또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선빵을 치려고 하니까 YS DJ 입장에서는 니네가 무슨 민주화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민주화의 상징이지. 민주화의 상징하면 국민들 머릿속에 김영삼, 김대중이 떠오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마 계산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YS랑 DJ가 만나서 민주화라는 걸 넣어가지고 민추협을 만듭니다. 자, 1985년 1월에 그렇게 YS와 DJ가 모여서 신한민주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요, 이 신한민주당도 마찬가지야. 수많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강력하게 생겼잖아요.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된 민주화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DJ, YS가 모여가지고 세력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신한민주당에는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DJ랑 YS. 요거를 자꾸 빼놓고 신격화하면 안 돼요, 절대로. DJ랑 YS라는 둘 다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같이 당에 있으니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둘 중에 하나만 나가고 싶어 하는데 되겠어요, 저거? 그리고 일단은 신한민주당이랑 전두환 정부가 대화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뭐예요? 독재가 민주화가 되면 된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전체 그리고 대통령도 다 직접 선거로 뽑는다. 이런 게 이제 그 민주화 아닙니까? 근데 당시 전두환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민주화로 가자. 의원 내각제로 하면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일본 같은 거지. 독일이라던가.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두환 정권을 어느 정도 뽑아주는 국민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1970, 80년대에 우리가 안 살아봤다는 이유만으로 왜곡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1940년대, 50년대 분들, 60년대생 분들 만나가지고 대화해보면은 80년대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당연히 젊은 층들은 저 독재를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많은 40, 60대 기성세대들은 야,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전두환이라고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전두환 정부의 여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꽤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 드립을 쳤던 거예요. 전두환 정부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DJ, YS는 의원 내각제로는 승산이 없다 이거.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신한민주당에서 그 DJ와 YS 세력이 모인 거기서 의원 내각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우리가 총리를 할 수도 없고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없으니 희박하니까 가능성이 낮으니까 저걸 받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쫄렸던 게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맞아. 자기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 YS랑 DJ는 이 민주화라는 걸 이용하고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본인들의 그 상징성 있는 그 커리어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 하는 거를 반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 이 신한민주당에 이민우라는 사람이 총재였어요. DJ랑 YS는 총재는 아니었어. 근데 이 이민우라는 총재가 이 양반이 뭘 얘기하냐면은 의원 내각제 받아들이겠다. 다만 7가지의 요구 조건을 만약에 전두환 정권이 받아들이면 의원 내각제 협상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가지가 뭐냐? 지방자치단체장 제도를 실시해라.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도지사나 시장 이런 사람들 국민들이 다 각각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정부가 꽂았어요. 야, 너 이쁘네. 우리말 잘 들었어. 도지사 해. 너 여기서 잘 지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아주 너가 좀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 너 수원시장 해라 너가. 이런 식으로 꽂았었어 옛날에는.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해라 이 얘기를 해요. 솔직한 얘기로 저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시작하면은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한 정당에 옛날에 봐봐요. 옛날에는 이 정치꾼 대기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 그렇잖아요. 그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거야. 근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하면은 이제 뭐가 생겨? 군수, 시장, 도지사 등등등 우리 정당의
자리 줘야 되는 사람들, 저 선거에 출마하게 해가지고 이런 자리 이제 하게끔 할 수 있고, 정당 카르텔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신한민주당이라는 야당 입장에서는 저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줄 서 있는 그 정치꾼들한테 자리 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2번, 3번 뭐 이런 거는 뭐 4번 뻔하고 6번도 뻔하고 5번도 뻔하고 뭐 이런 거 뻔합니다. 그죠? 어쨌든 뭐 이런 7가지를 이제 요구를 해요. 그럼 의원내각제를 받겠다. 그러자마자 이제 신한민주당에 있던 DJ와 YS가 난리를 치는 거야. 펄펄 뛰면서.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되고 싶어 하던 YS와 DJ 입장에서는 의원내각제 절대 안 되거든. 근데 이 두 양반도 신한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다른 신한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던가 그 신한민주당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제도만 되면은 나도 도지사 할 수 있고 나도 시장 한번 해봐 요런 생각을 가지니까 니네가 대선 DJ, YS 당신네들이 대선을 나가든 말든 간에 내 자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있던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그 민주화 과정을 좀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솔직한 얘기로. 자, 그래서 신한민주당 만들었다고 했는데 의원내각제 절대 안 된다 하면서 87년 4월에 YS와 DJ가 또 세력을 자기들끼리 합쳐서 통일민주당이라는 당을 창당합니다. 또 당을 만들어요. 이제 의원내각제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나가서 이제 만드는데, 이때가 어떤 시점이냐, 좀 중요한 시점이어서 87년 4월에 만들었댔어요. 87년 12월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8달 전인 거야 지금. 자, 이 통일민주당을 YS와 DJ가 힘을 합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 때 언론사에다가 YS랑 DJ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단일 후보 무조건 낼 거다. 잘 우리 둘이 협의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둘이 잘 사이좋게 협의해서 한 명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걔 조지나 뭘 만들어. 걔 조지나 됐어야지 하고 안 됐죠. 자, 87년 12월 대선 때 각각 나옵니다. 협의 안 해요. 둘 다 욕심이 이제 무조건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협의가 안 돼. 그래서 각각 나옵니다. 결국에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 독재 군부 정권의 후예라고 막 얘기되던 그 노태우 후보가 86.6%를 받고 당선됩니다. 엄청나게 적게 받은 거야 이거. YS 28.03, DJ 27.04. 둘이 합하면 지금 몇 프로예요? 자, 그렇게 이제 노태우 후보가 어부질로 당선된 거예요 당시에. 사실은. 자, 근데 이거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선거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가 있었을 수도 있어. 고무신이나 뭐 막걸리 뒤에서 사주고 뒷돈 찔러주고 뭐 그랬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YS DJ의 이 퍼센트가 너무 많아. 너무 지배적인 그런 그 선거는 아니었을 것 같다.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무려 50%가 넘는 국민들이 자기들이 선택해놓고서 솔직한 얘기로 이 YS와 DJ가 갈라지고 이 YS와 DJ를 갈라서 뽑았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니까 야마가 도는 거야. 확실히 전두환 정부에 대한 그 호의,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한 30%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자, 아무튼 간에 YS DJ에 대해서 50%가 넘는 저 수많은 유권자들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김영삼 후보를 조금이라도 좋아했던 사람들은 김대중 당신이 양보했어야지, 그리고 김대중 후보 좋아하던 사람들은 김영삼 당신이 양보했어야지, 뭐 이러면서 개판이 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호남의 이제 지역 갈등 구도도 더 뚜렷해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지금 표를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둘 다 600만 표가 넘었어. 그럼 1200만 표야. 1200만 표. 둘이 합하면 1200만 표. 자, 어찌되나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1987년 대선 결과를 보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민주화라는 한 가지의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다 갈라집니다. 이제 YS 편, DJ 편,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갈라져요. 그죠? 자, 근데 1990년 1월 22일에 노태우 정부의 여당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JP 김종필 총재가 만납니다. 만나서 3당 합당을 발표합니다. 그러자마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민주화를 그렇게 외치던 김영삼 총재가 군부 정권의 후계자인 노태우 정권이랑 손을 잡을 수 있느냐, 난리도 아닌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1988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자, 보면은 전체 의석이 299석이었어요. 지금이랑 한 석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여당 노태우 정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만 얻은 거예요. 과반이 지금 299의 과반이면 몇이에요? 150석이야. 과반이 안 된 거예요. 민주정의당이. 근데 지금 두 번째는 평화민주당이 뭐냐면은 DJ가 YS랑 똑같이 이제 통일민주당에 같이 있다가 나 따로 나가겠다 하면서 평화민주당을 차려요. 근데 평화민주당이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야당에서.
근데 기존의 YS는 59석만 얻고 JP의 신민주공화당은 35석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노태우 정부의 여당 민주정의당은 야당 의석이 너무 많다 이거. 됐다 이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DJ의 평화민주당 이제 우리가 제1야당이네? 근데 통일민주당의 Y에서 김영삼 총재는 야 이거 뭐야 왜 우리 정당이 DJ보다도 적게 받아 이 개 같은 거 불안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종필 씨는 신민주공화당은 야 이거 우리 이러다가 개드보 정당 되는 거 아니야? 완전 개드보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각자의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YS 입장에서는 DJ보다 본인이 지금 표를 더 못 받게 생긴 것 같은 거지. 총선 결과를 보니까. JP는 본인이 득보 정당으로 그냥 날아갈 것 같고, 노태우 정권은 본인들이 이제 과반을 차지해가지고 어떻게든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사천리로 이제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각각의. 실제로 노태우 정부 초기에 몇 년 동안 윤석열 정부랑 비슷했어요. 야당이 여러 야당이 있었지만 뭐 YS, DJ, JP 그 세 명의 야당이 전부 다 계속해서 이제 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면은 추진 못하게 하고, 아니면 이제 뭔가 자기들 멋대로 이제 뭘 통과시키고 야당이. 그럼 이제 노태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가 환장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셋이 만나서 입맛에 맞으니까 합당을 한 겁니다. 셋이서. 이때 3당 합당을 하니까 당시 그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에 있던 노무현 의원이 3당 합당 잘못됐다면서 탈당합니다. 3당 합당에 항의하면서. 자, 이 3당 합당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노태우 정부와 야당 3개 구도. 요 구도가 이제 노태우 3당 합당 대 김대중 이렇게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구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홀로 야당이 된 거예요. 이제 DJ의 평화민주당은 나홀로 야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생기냐면은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그냥 호남 정당일 뿐이다. 요런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계속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일부 지역만 대표하고 쟤네는 전국의 뭐 수도권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을 대변할 수 없는 애들이다 쟤네는. 그리고 88년 90년 요쯤만 해도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우리 지역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에. 국가 전체가 발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 잘 돼야 되는데 김대중 씨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되고 그러면은 호남만 발전시키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작살낼 거다. 당연히 김대중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김대중 총재가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인데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했는데도 이제 그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이제 DJ가 머리를 써야겠는 거야. 어떻게든 머리를 써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되겠는 거야, 이 양반. 그래서 우선은 꼬마민주당 아세요? 꼬마민주당 3당 합당할 때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에 있던 노무현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이 나와서 민주당을 창당해요. 1990년 민주당이야. 근데 의석수가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꼬마민주당이라고 얘기해. 저기 노무현 의원도 있었어요. 저 당시에. 자, 일단은 여기랑 합당을 하자. 평화민주당이랑 꼬마민주당 1990년 민주당하고 합당을 추진하자. 그리고 여기만 이제 하면 안 되고 제야인사.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바깥에서 시민활동하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안 줬었어요. 그래도 정치인 급이 돼야지, 어느 정도 급도 되고 딱 양복 입고 국회 가서 딱 떠들고 그래야 좀 들을 만하지. 뭐 쟤네들 뭐가 있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근데 김대중 총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진보 0끌을 시전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진보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한 사람들이면은 김대중 총재가 다 0끌을 했었어요. 진짜 싹 다 긁어모아서, 진짜 싹 다. 그러면서 1991년에 민주당을 창당해요. 이건 91년 민주당이야. 이제 평화민주당, 그리고 국회 바깥에 있는 그 진보 세력, 그리고 노무현 의원을 포함한 꼬마민주당 등등등 다 0끌에서 합친 다음에 1991년 민주당을 창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간다이의 보수진보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의 보수정당, 우리나라식의 진보정당. 간다요 컴퍼니는 많은 작가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수와 진보, 한국식 보수입니다. 한국식 진보고, 요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저 1991년부터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정당으로서 시작된 거는. 요렇게 저희는 좀 보는 편이에요. 뭐 다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르게 봐도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옛날에 이제 이런 3당 합당 이전만 해도, 87년 대선 이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은 그냥 요거야, 독재를 민주화로 바꾸자, 요런 열망이 강했던 건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됐잖아요. 해결이 되니까 이제 다른
아젠다로 싸워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의 자유당, 박정희 정부의 민주공화당, 전두환 정부의 민주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전부 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의 시작이다. 즉 보수는 친독재 세력.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한편으로 지들 스스로도 박정희 존경한다 이러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프레임이 막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옛날에 뭐 종북좌파 뭐 이런 뭐 빨갱이 프레임 씌우고 이러는 게 있단 말이지. 근데 무시하세요. 제대로 된 보수 진보의 구도, 지금 현재 정당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보수 진보가 시작된 건 91년도 정도다. 그 이전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한국식 보수 정당 민주자유당 3당 합당 했잖아요. 3당 합당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때부터 이 민주자유당이 생겼잖아. 민주자유당. 여기가 이 민주자유당이 시작되면서 뭐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걸러내자. 뭘 걸러내? 저 민주자유당에는 전두환 정부 때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꽤 있고 노태우 정권의 여당이었기 때문에 반공, 멸공, 빨갱이 잡아 죽여도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던 거예요. 요새 특히나 많아졌는데 존나 웃긴 게 저 시기에는 스스로도 걸러내려고 하던 거를 요새는 일부러 꺼내는 참 아이러니한 시대입니다 지금. 자, 어찌되었든 너무 과격하다. 쟤네는 걸러내자. 얘네들 걸러내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가 어렵고 선택을 받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DJ는 종북좌파다. 학생운동 하던 애들은 싹 다 간첩이고 다 잡아 죽여도 된다. 실제로 80년대 학생운동권 중에 주사파, 김일성 사상 같은 거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학생운동권을 전부 다 싸잡아서 종북좌파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던 거야. 근데 노태우 정부는 좀 있으면 고르바초프도 만나려고 해. 소련이랑 수교도 하고 중국이랑도 이제 수교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아직도 막 저 민주자유당 그 노태우 정권의 여당에서 뭐만 하면은 공산당 멸공, 종북좌파, 공산당 조져야 된다. 이러니까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떡합니까 이게. 그리고 3당 합당하고 난 다음에 민주자유당 이미지가 YS도 포함이니까 김영삼 총재도 포함이니까 뭔가 우리도 민주화 운동하던 세력이 많이 있는 정당이다. 민주자유당도 전두환의 독재의 후예다라는 이미지를 탈피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좀 걸러내고 그랬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제 한국식 보수정당 3당 합당의 결과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과 진보를 영끌한 민주당이 1992년 총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진보를 영끌한 민주당이 97석. 그리고 우리가 보수고 우리가 이제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3당을 합당한 민주자유당은 149석이 나온 거야.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많이 나온 거 아니냐? 민주자유당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자, 민주정의당이랑 통일민주당이랑 신민주공화당이 3당을 합당했어요. 그럼 몇 석이 돼야 돼 원래? 몇 석이 돼야 돼요? 125 플러스 59 플러스 35. 219석이 돼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92년 총선 가니까 민주자유당이 149석밖에 못 얻은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진보를 영끌했다는 민주당은 옛날에 70석이었던 평화민주당이 97석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후달리는 거야. 좀 후달리는 거야. 이거 씨발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자, 물론 이 민주당이 97석 얻었지만 이것도 김대중 총재가 기분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호남 정당이면서 거기서 탈피를 못한 거야. 경북이랑 경남에서는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경북이랑 경남에서 저 민주당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 근데 여기서 좀 엄한 정당이 보입니다. 그죠? 요 밑에 보이시나요? 민주자유당이랑 민주당 밑에 통일국민당 무려 31석이나 되네요. 여기가 뭐죠 도대체? 정주영 정신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정계에 진출합니다. 인생동반자 저키 반성형외과 현이사라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스, 정유진, 한상키,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루넨 갱다, 최영인, 배부른 다람쥐, 영민차, 러블리 이시, 김도우, 씨우필, 빵리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